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김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나이든 눈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계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액자를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휴대폰 벨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화면에는 그녀의 외아들 민수의 이름이 떠올랐다. 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러듯 그녀의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민수니? 네, 어머니. 아버지 제사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다. 김순자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남편의 제사를 준비해왔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부터 제사상 차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저랑 수연이가 생각해봤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제사를 지내면 어떨까요? 제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고 수연이도 아이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빠서. 각각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예전에 가족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내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민수가 아직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었다. 온라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제사상만 차려주시면 제가 영상통화로 참석할게요. 요즘은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순자는 말을 잃었다. 혼자서 제사상 앞에 앉아 작은 휴대폰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모습이 떠올랐다. 향의 향기도 따뜻한 대화도 남편이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민어탕의 맛도 없는 어머니? 대답이 없자 민수가 다시 불렀다. 아들아. 그녀는 목이 메었다. 제사는 온라인 회의가 아니란다.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지.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왜 그런 번거로운 의식에 매달리세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지 꼭 집에 와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의 무심한 말들이 그녀의 늙은 가슴을 옥죄었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아들이 아플 때 밤새 지켜보던 것,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금치 나물만 먹던 저녁들. 그래, 엄마가 다 알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네 일이나 잘하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김순자는 제사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창문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텅 빈 방 안을 누르스름하게 물들였다. 구석에 있는 낡은 괴종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늙은 여인의 외로운 시간을 세어가는 것만 같았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김순자는 이미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며느리 수연이 좋아한다던 양지머리를 사들고 있었다. 오늘은 수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다.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5살배기 준우가 먼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준우 왔네. 김순자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수연의 다음 말에 곧 굳어졌다. 어머님, 오늘 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약속이 생겼거든요. 김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침부터 장을 보고 양지머리 국물을 끓이려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 그럼 준우랑 놀아줄게. 수연은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저녁에 올게요. 아, 맞다. 준우가 요즘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좀 봐주세요. 전이만. 문이 닫히고 김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양지머리는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할머니, 나랑 놀자. 준우가 그녀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그래, 우리 준우랑 놀아야지.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우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김순자는 손주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문득 전화가 울렸다. 수연이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생겼거든요. 김순자의 눈가가 떨렸다. 수연아, 아침에는 급한 약속이라더니. 아, 네, 그게. 어머님, 준우 저녁 먹였나요? 아직. 내가 양지머리 국물을. 아, 준우는 요즘 육류를 잘 안 먹어요. 냉장고에 있는 유기농 야채로 주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잠든 준우를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다. 우리 준우야, 할머니가 너무 구식이지. 할머니는 손주한테 맛있는 국물이라도 끓여주고 싶은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네.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김순자는 손주의 숨소리를 들으며 옛 생각에 잠겼다. 민수가 어렸을 때 그녀도 이렇게 아들을 재우곤 했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달랐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수연이 돌아왔다. 술 기운이 약간 느껴졌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네요.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잠든 준우를 수연의 품에 안겨주었다.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김순자의 가슴이 찔렸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그녀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무료 베이비시터가 된 것 같았다. 그래.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김순자는 냉장고를 열어 양지머리를 꺼냈다. 이제는 혼자서 끓여 먹어야 할 국물이었다. 여보, 그녀는 제사상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나요?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김순자는 에어컨도 없는 작은 방에서 준우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봐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할머니, 이거 어려워요. 준우가 영어 단어장을 보며 투정을 부렸다. 할머니도 잘 모르는데. 김순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손주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려 해도 알파벳조차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그녀로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듯 했다. 준우야, 영어 공부 잘했어? 수연이 들어서며 물었다. 네, 근데 할머니가 하나도 못 가르쳐줘요.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님, 제가 아침에 영어 단어 좀 봐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김순자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연이 말을 잘랐다. 어머님, 전 어머님께 돈도 안 받고 준우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것 하나 부탁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김순자의 얼굴이 홍조를 띄었다. 돈을 안 받는다고? 내가 돈 때문에 손주를 봐준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요즘은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영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 난 너무 무식하지. 옛날 사람이라 영어도 모르고.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내가 아들을 키울 때는 어머님, 지금은 민수 오빠 키우시던 때랑 달라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준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준우야, 이리 와. 수연이 아이를 안아들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준우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그 말은 마치 이제 할머니는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다. 수연이 준우를 데리고 나간 후 김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찾아왔다.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눈치였다. 어머니, 수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준우 교육에 신경을 안 써주신다고. 민수야. 김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어머니,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래, 다 옛날 얘기지. 김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를 키울 때 매일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그때는 영어고 뭐고 살기 바빴지.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너 중학교 때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이틀 밤을 새워가며 간호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는 병원비 낼 돈도 없어서.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준우한테 영어를 가르쳐줄 순 없어도 내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부족한가 보구나. 밤이 깊어가는 동안 모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괴종시계만이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수랑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됐다. 이제 난 너무 지쳤구나. 그날 밤 김순자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어린 민수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의 꿈이었다. 모두가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홀로 앉은 김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모두가 날 이해 못하는 걸까요? 깊어가는 가을,
김순자는 병원 진료실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 찾아온 병원이었다.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며 입원을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괜찮아요. 난 혼자서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집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김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나 그냥 잠깐 산책 나왔어. 거짓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아까 병원에서 전화 왔었거든요. 순간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병원에 너희 연락처를.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후 수연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러시면 안 돼요. 수연이 김순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안 된다. 김순자가 손을 뿌리쳤다. 난 내 집에서. 어머님.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김순자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24시간 관찰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자는 결국 민수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준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할머니, 이제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방은 깨끗했고 넓었다. 하지만 김순자의 눈에는 낯설기만 했다. 어머님, 이불하고 옷까지는 제가 내일 가서 가져올게요. 수연이 말했다. 내 집에 제사상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셔올게요. 그날 밤 김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남편을 생각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계시던 그 집을 지키지 못해서. 다음날 아침, 수연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아침밥을 준비하고 김순자의 약을 챙기고. 어머님,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김순자는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다. 어머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이제야 이렇게 죄송해요.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녀의 옛집과는 너무나 달랐다. 수연아, 네 어머님, 나 집에 가고 싶구나.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내 마음은 알아. 하지만 난 그 집에서 살아온 내 인생이 있단다. 내 시아버지와의 추억이, 우리 민수를 키웠던 기억이. 그때 준우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준우가 그림을 내밀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준우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김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림 속에는 그녀의 옛집도 민수의 아파트도 아닌 그저 가족이 함께 있는 행복한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수연이 김순자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나무들이 보였다.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깊어가는 가을, 김순자는 병원 진료실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 찾아온 병원이었다.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며 입원을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괜찮아요. 난 혼자서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집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김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나 그냥 잠깐 산책 나왔어. 거짓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아까 병원에서 전화 왔었거든요. 순간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병원에 너희 연락처를.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후 수연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러시면 안 돼요. 수연이 김순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안 된다. 김순자가 손을 뿌리쳤다. 난 내 집에서. 어머님.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김순자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24시간 관찰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자는 결국 민수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준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할머니, 이제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방은 깨끗했고 넓었다. 하지만 김순자의 눈에는 낯설기만 했다. 어머님, 이불하고 옷까지는 제가 내일 가서 가져올게요. 수연이 말했다. 내 집에 제사상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셔올게요. 그날 밤 김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남편을 생각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계시던 그 집을 지키지 못해서. 다음날 아침, 수연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아침밥을 준비하고 김순자의 약을 챙기고 어머님,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김순자는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다. 어머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이제야 이렇게 죄송해요.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녀의 옛집과는 너무나 달랐다. 수연아, 네 어머님, 나 집에 가고 싶구나.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내 마음은 알아. 하지만 난 그 집에서 살아온 내 인생이 있단다. 내 시아버지와의 추억이, 우리 민수를 키웠던 기억이. 그때 준우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준우가 그림을 내밀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준우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김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림 속에는 그녀의 옛집도 민수의 아파트도 아닌 그저 가족이 함께 있는 행복한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수연이 김순자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나무들이 보였다.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김순자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한 달 전 수연이 그녀의 옛집에서 가져온 화초들이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수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아직 내 아침밥은? 전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김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러면 안 되지. 앉아봐, 내가 금방 차려줄게.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하지만 김순자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전날 준비해둔 밑반찬들이 가지런히 있었다. 어머님, 수연이 부엌 문간에 서서 망설이듯 말했다. 저기, 제가 요즘 살이 좀 쪘더라고요. 아침은 과일 주스로만. 김순자의 손이 멈칫했다. 그래도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아침에 무거운 음식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대요. 순간 김순자의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예전에는 자신이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던 며느리였는데 알았다. 네가 편한 대로 하렴. 수연은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어머님, 제가 또 실수했죠.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시대가 변한 걸 받아들여야지. 그때 준우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준우 아침 뭐 먹을래? 김치찌개요. 할머니가 해주는 거. 수연이 당황한 듯 준우를 바라보았다. 준우야, 너도 오늘은 시리얼. 싫어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좋아. 김순자와 수연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아.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같이 밥 먹자. 너도 한 숟가락만이라도.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씁쓸히 웃었다. 사실 어머님 김치찌개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았다. 김순자는 손놀림도 빠르게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수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요. 응? 예전에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어머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처럼. 김치찌개에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잠시 부엌을 채웠다. 나도 미안하다, 수연아. 김순자가 말했다.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의 그 고집. 사실은 사랑이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준우가 즐거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할머니, 빨리요. 식탁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떠니? 김순자가 물었다. 옛날 맛 그대로예요.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그날 아침 늦은 시간까지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은 회사에 늦는다며 급히 나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오랜만에 식사 준비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오늘 뭔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요. 겨울에 첫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김순자는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수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분명 좋은 결과일 거예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심장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연의 손이 떨려왔다. 수술이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수술 안 할 거야. 어머님! 수연이 소리쳤다. 나이가 많은데 무슨 수술이야. 그냥 이대로. 안 돼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제발. 우리가 이제 겨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이어졌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수연아. 김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네가 이렇게까지 날 걱정해 줄 줄은 몰랐어. 처음엔 네가 나를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연은 운전대를 꽉 잡았다. 저도 처음엔 어머님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머님의 모든 고집, 걱정, 잔소리, 그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요. 갑자기 차가 갓길에 멈춰섰다. 수연이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수연아, 어머님, 제발 수술해 주세요. 준우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제도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김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저도 이제야 진짜 어머님을 알게 됐는데 우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달려왔고 준우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수술하시죠. 너희들 다. 김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나 때문에 이렇게 걱정할 일 없어. 할머니, 준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프지 마요. 나 할머니랑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연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준우야, 할머니가 아프시면 우리가 잘 모셔야지. 나도 할머니 간호할 거야. 할머니가 예전에 나 아플 때처럼. 김순자는 손주의 말에 가슴이 저렸다. 얼마 전 준우가 심하게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호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님, 수연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저희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제가 꼭 간호해드릴게요. 수연아,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밤이 깊어갔다. 가족들은 모두 김순자의 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듣는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수연과의 첫 만남, 준우가 태어났을 때의 일. 알았어. 마침내 김순자가 입을 열었다. 수술 하겠다. 수연이 그녀를 꼭 안았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줄렴. 네, 뭐든지요. 수술하고 나면 우리 집에도 가끔 가자. 내일 시아버지 제사도 모셔야 하고.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당연하죠. 이제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김순자는 이미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며느리 수연이 좋아한다던 양지머리를 사들고 있었다. 오늘은 수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다.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5살배기 준우가 먼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준우 왔네. 김순자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수연의 다음 말에 곧 굳어졌다. 어머님, 오늘 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약속이 생겼거든요. 김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침부터 장을 보고 양지머리 국물을 끓이려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 그럼 준우랑 놀아줄게. 수연은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저녁에 올게요. 아, 맞다. 준우가 요즘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좀 봐주세요. 전이만. 문이 닫히고 김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양지머리는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할머니, 나랑 놀자. 준우가 그녀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그래, 우리 준우랑 놀아야지.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우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김순자는 손주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문득 전화가 울렸다. 수연이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생겼거든요. 김순자의 눈가가 떨렸다. 수연아, 아침에는 급한 약속이라더니. 아, 네, 그게. 어머님, 준우 저녁 먹였나요? 아직. 내가 양지머리 국물을. 아, 준우는 요즘 육류를 잘 안 먹어요. 냉장고에 있는 유기농 야채로 주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잠든 준우를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다. 우리 준우야, 할머니가 너무 구식이지. 할머니는 손주한테 맛있는 국물이라도 끓여주고 싶은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네.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김순자는 손주의 숨소리를 들으며 옛 생각에 잠겼다. 민수가 어렸을 때 그녀도 이렇게 아들을 재우곤 했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달랐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수연이 돌아왔다. 술 기운이 약간 느껴졌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네요.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잠든 준우를 수연의 품에 안겨주었다.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김순자의 가슴이 찔렸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그녀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무료 베이비시터가 된 것 같았다. 그래.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김순자는 냉장고를 열어 양지머리를 꺼냈다. 이제는 혼자서 끓여 먹어야 할 국물이었다. 여보, 그녀는 제사상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나요?